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월 13일 금요일이고요. 스타와 함께 건강 고민 들어보고 건강 정보 함께 나누는 행복진료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스타가 행복진료실에 찾아주셨을지 잠시 후에 공개하겠고요.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올겨울 독감 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1월 초중순 사이에 독감이 정점을 기록한다고 하는데요. 독감 유행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통상 독감은 봄철까지 유행이 지속된다고 하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방접종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비가 많이 오던데 날씨 어떤지 전해주세요. 네, 오늘은 겨울비답지 않게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제주도에는 호우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오늘 낮까지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시간당 2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단 오늘까지 제주 산간에 150mm, 그 밖에 남해안에는 10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요. 서울 등 내륙에도 5에서 40mm가 예상되는데요. 비는 오후면 점차 잦아들겠습니다. 제주와 해안가에는 바람도 비상입니다. 여기에 집중호우까지 더해져서 낙석과 붕괴 사고가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종일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은 10도, 광주는 16도, 부산은 1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또다시 전국에 비나 눈이 시작될 텐데요. 주말 내내 오락가락 이어지겠고 강원 영동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서울은 6도를 웃돌면서 어제보다 7도가량이나 올랐고요. 남부지방은 현재 기온 10도를 웃도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재택근무 종료에 노조 가입하는 MZ입니다. 기업들의 연이은 이 재택근무 종료 소식에 MZ세대의 젊은 직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집에서 일하는 것이 곧 복지다라는 게 요즘 젊은 직원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종료했다? 복지 혜택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발이 커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 노조 이 카카오 지회에서는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노조 가입률이 40% 정도에 달했는데 이 3월부터 사무실로 전면 출근하라라는 새 지침이 내려진 다음에 갑자기 10% 가까이 노조 가입률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카카오 안팎에서는 사무실 전면 출근 체제가 노조 가입률의 증가를 불러왔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에서는 왜 재택근무를 종료하려고 하는 걸까요? 기업들이 이제 재택근무 종료하려는 이유가요. 첫 번째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업 업무 소통의 효율화를 위해서 출근을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협업을 위해서 출근을 늘리게 됐지만 재택근무를 두고 이 회사의 임원진들과 직원 간의 온도 차이가 있었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직원들은 회사의 이런 방침 변경이 좀 당황스럽다 이런 입장입니다. 재택근무를 회사의 장점으로 소개해놓고는 이제 와서는 이 재택근무가 회사의 복지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꾼 것에 대해서 좀 당황스럽다 이런 입장이고요. 매일 출근해야 된다면 회사를 옮길 것 같다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들은 이 재택근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로 출근하는 것과 재택근무의 모든 장점을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많은 걸 바꿔놨죠. 코로나19로 변한 문화들이 많은데 그거 시작됐을 때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그게 다거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를 모를 수 있어요. 네, 당연한 거고. 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또 유연한 태도가 또 중요할 것도 같고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과자 먹었다고 룸메이트 죽인 20대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인데요. 네. 같이 방을 쓰는 동료를 CCTV로 감시를 하고요.
굶기고 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끝내 이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사망케 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A씨와 숨진 B씨 이 사건 내용을 좀 살펴보면 2020년 7월 이 세종시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알게 된 사이로 같은 숙소를 쓰는 룸메이트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 A씨가 보기에는 이 피해자 B씨의 생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은 거죠. 그래서 1년 가까이 굉장히 괴롭혀왔는데 끝내 급기야 과자를 이 피해자 B씨가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해서 결국 숨지게 한 그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믿기 힘든 사건인데요. 네. 방금 놀랐던 부분이 CCTV를 설치해서 감시를 했어요. 그렇다니까요. 가족도 아니고 룸메이트에 불과한데 네. 2020년 11월에 이 A씨가 B씨를 감시하겠다면서 방에다가 CCTV를 설치하고요. 행동을 다 감시하고 식사량, 어떤 걸 먹는 것까지도 다 통제하고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B씨가 만약에 A씨가 통제하는 행동을 거스른다라고 하면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왔던 것까지도 확인이 됐고요. 이 A씨에 대한 가혹행위, A씨가 B씨에 가한 가혹행위로 인해서 사망 당시 27세에 불과했던 건장한 성인 남성인 B씨가요. 몸무게가 51kg에서 38kg까지 줄었다라고 합니다. 또 A씨는 2021년 12월에 정말 과자를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B씨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가지의 도구와 손발을 이용해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요. 이런 무차별적인 폭행 때문에 B씨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고 근데 이 B씨를 이틀 동안 A씨가 그대로 방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B씨는 경막하 출혈에 의한 뇌 부종으로 인해 끝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성인 남성의 몸무게가 38kg이면 그동안 겪었을 그 고통이 미루어 짐작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 A씨가 재판 과정에서 계속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는 사망할 걸 예견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이 고의 부분을 계속해서 부정해 왔는데 1심 재판부는 이 A씨가 B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심지어 B씨를 방치한 점 등을 볼 때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라면서 이 A씨의 주장 배척했고요.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면서 생을 마감하게 됐다라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 대해 징역 20년으로 형량을 높였고요.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라면서 이제 대법원에 상고심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변론 없이 원심인 징역 20년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본인의 형이 너무 무겁다. 그래가지고 다시 하자. 이거 반성하지 않는다. 네. 이런 거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나라 살림 적자 100조 원 육박입니다. 지난해 11월까지 세수가요, 1년 전에 비해서 50조 원가량이 늘었지만 정부 지출이 이보다 크게 늘면서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 원에 육박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같은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2023년 1월호에 따른 건데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수입은 571조 6천억 원으로 전년도 같은 시기보다 47조 7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 채무는 한 달 만에 7조 원가량이 빠르게 느는 등 이 지난해 2차 추경 당시 정부 전망치를 넘어선 1,045조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세수는 50조 원가량 증가를 했는데 어째서 적자가 100조 원에 육박하게 됐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들어오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서 네네. 이제 그렇게 됐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것이 바로 통합재정수지인데 이 통합재정수지가 마이너스, 적자 50조 원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국세 수입은 제가 앞서 언급드렸듯이 50조 원가량이 늘었습니다. 그 증가한 배경을 좀 살펴보면 지난해 이 기업들의 실적이 좀 개선이 됐고 소비가 늘면서 법인세, 소득세가 증가한 영향 때문인데요. 이처럼 국세 수입에 호조가 보이면서 총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총 지출이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만 정부는 이 지난달 이 국고채 상환 등을 고려하면 당초 계획한 수준으로 이 국가 채무를 관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재정 건정성이라는 게
돈을 그 세금을 잘 걷어들이는 것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적절한 곳에 잘 써야 되는데 네. 우리 국민들 누구나 느낄 거예요. 이게 잘 쓰고 있는가? 낭비되는 건 없는가? 네. 괜히 땅 파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잘 좀 살뜰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복진료실 문 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분이 진료실의 문을 두드려 주셨을지 궁금한데요. 먼저 행복진료실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사원 한의학 박사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식품생명공학 최은원 박사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건강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복진료실을 찾아주신 스타 누굴까요?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난 알겠어. 이미 몇 알겠어. 분은 알겠어. 네,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도 아 누군지 알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포스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아우라가 좀 남다. 네. 사업을 하시면서 또 가수 활동도 하시고 이러는 분 아닐까요? 오, 그래도 모르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첫 번째 힌트 공개해 주세요. 립스틱. 야, 이게 저게 유일하게 남자가 여자한테 사줄 수 있는 거의 화장품이 아닐까. 사주고 욕 안 들어 처먹는. 그런데 봤을 때는 립스틱이 나오니까 아마 이 립스틱 광고를 하셨거나 립스틱으로 대박을 내셨거나 이 둘 중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아니 이 립스틱 하면 딱 떠오르는 분 한 분 계시긴 한데 지금 그분이 바로 그분인데 맞을까요? 립스틱. 뭐 이건데. 자, 이어서 두 번째 힌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모전자전 피는 못 속여입니다. 그럼 뭐지? 근데 지금 앞에 계신 분은 여자분이니까 대부분 모전자전 나오면 아들이 나와 있을 법도 한데 아마도 이 어머님과 아들이 뭐 같은 뭐 동종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그 피를 그대로 받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그렇죠. 이게 대부분이 사실은 뭐 어머니의 끼를, 재능을 사실 아들이 물려받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렇게 연애 활동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앞에 그 립스틱이랑 연관성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데요. 립스틱을 이분이 짙게 발라가지고 초특을 대박을 터뜨린 분들. 그러니까 웬만큼 해서 제가 모른 척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대한민국 사람들 솔직히 립스틱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즈리 꼭 이즈리 요거 나오는 거 뻔히 알거든요. 네. 그 주인공이 제 옆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아, 뭐 이제는 공개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대부분 아시는 것 같아서. 네. 너무 립스틱을 쉬운 퀴즈를 내가지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립스틱 벗으시죠. 짙게 바르고. 네. 립스틱 짙게 바르고 임주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퀴즈가 조금 어려워야 되는데 아침이라서 좀 이게 쉽게. 아니 립스틱 나오면 다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아마 전 국민이 아는 노래일 거예요. 거의 국민가요 수준이다. 저도 국민 가수라는 또 얘기를 듣습니다. 너무 저에게는 고마운 노래죠. 아니,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좀 소개해. 그 정말 많은데요. 진짜 최고의 굴지의 화장품 회사에서 립스틱을 한 차씩 저한테 줘가지고 전부 선물 진짜 그때 생각하면 꿈만 같아요. 선물 주고 좀 대단했습니다. 또 그때 얘기로는 뭐 김혜자 씨하고 연관이 좀 있다고. 그렇죠. 이제 이 노래가 거의 이제 역주행으로 히트한 노래인데요. 처음에는 별로 이게 반응이 없다가 드라마에서 김혜자 선생님이 이제 흥얼흥얼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부르는 게 몇 번 안 나왔어요. 근데 그게 그냥 파급력. 그 전에부터 이제 저변학도가 노래 좋은 회사에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제 뒤집어지는 히트가 된 거죠. 아니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물망초 뭐 주로 나를 잊지 말아요 뭐 이런 의미의 노래들이 좀 있었는데 네네. 임주리 선생님이 이즈리 꼭 이즈리 그러면서 좀 단호했죠. 그쵸, 이게 노래방에서 여자분들이 이렇게 꼭 이렇게 좀 힘든 일 있을 때 이 부르는 애창곡으로 아주 유명했죠 이게. 오랜만에 이제 가족하고 노래방 같이 갔는데 아내가 저 노래 탁
이렇게 부르면 무섭다. 무서워. 맞아. 근데 이런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내일이면 이제 꼭 남자들은 긴장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표정이 그러시구나. 긴장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두 번째 힌트가 모전자전이라고 했는데 아드님이 가수 재하 씨. 네네. 뭐 굉장히 우리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재하군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냥 무상으로 제 DNA를 가져가가지고 소리를 하는데 요즘 많이 바쁘고요. 저도 이제 저도 바쁘다 보니까 뭐 자주 이제 마주치는 않은데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마음속으로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늘 활동적이시고 건강해 보이시는데 네. 오늘 우리 행복진료실의 문은 왜 두들겨 주셨어요? 제가요, 뭐 이제 한 5년 전부터 삶이 그냥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스트레스 막 쌓였는지 그게 이제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셨군요. 몸이 계속 이제 가라앉고 뭐 그런 것들이 뭐 맵짠 단. 맞아요. 사실 음식으로 푸는 스트레스가 더 대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불규칙한 식사와 또 이제 그런 자극성 있는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그게 이제 화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건강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당뇨 관리하는 방법을 좀 그렇죠. 배워보시면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 오늘 그럼 당뇨와 관련된 얘기 듣고 싶으신 거예요? 네네. 네. 그렇군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진료비는 안 받는데 가수분들이 오시면 진료비 대신 노래를 그치. 저희가 예. 가능하시겠습니까? 네네. 요즘 이제 제가 립스틱은 많이 짙게 발라가지고 이제 사랑할 시간이라는 타이틀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반응이 네. 좋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 오늘 주제 만나보기 이전에 노래 먼저 노래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대를 모시고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려요. 그리움이 흐르는 이 시간에 나 그대 보고 싶은 얼굴 내 마음 영원히 간직할 거야 30년간 그날을 붙들고 나 그대 다시 만나게 되면 난 말을 하나도 안 할 거야 그대의 얼굴이 없어질지 모르니까 침묵으로 말할 거야 아직도 그댈 사랑한다고 인연은 화살처럼 왔다 상처를 남기고 사라지는 그리움이 흐르는 이 시간에 약간 탱고 분위기도 그렇죠. 있고. 몸을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게 되니까요. 아니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네. 오늘 뭐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새벽에 일어났어요. 이 아침에. 역시 가수. 보사노바인데 이 리듬이 굉장히 분위기 있잖아요. 네. 이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술 한 잔 먹지 않으면 노래 못 부르고 그래서 사람 아침에면 더욱더 안 불렸는데 역시 가수는 가수인 것 같아요. 아니 반응이 꽤 좋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아침에도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평상시로 체력 관리나 목 관리 이런 거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목 관리를 하지만요.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요즘에 건강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많이 그래도 요즘 많이 좋아진 편이에요. 네. 오늘 이제 진료비를 미리 받으셨으니까 두 분 선생님이 오늘 충실하게 진료 봐주셔야 되고 대안도 딱 마련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당뇨가 걱정된다. 5년 전에 당뇨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오늘 직접적인 주제는 뭔지 한번 보죠.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건강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건강한 노화의 걸림돌, 노쇠를 막아라. 노쇠를 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건강하게 천천히 늙지 않을 수는 없는데 네. 늙으면서 건강할 수 있게 사는 방법이에요. 오늘 좀 확실히 배워봐야 돼요. 네, 근데 이 주제가 저는 약간 아리송한 게 노쇠라고 했잖아요. 노쇠. 저는 그 노화는 아는데 노쇠와 노화가 뭐 다른 거예요? 같은 건가요?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노화와 노쇠를 같은 뜻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노화, 노쇠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사전적인 정의를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노화는요,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생체 구조와 이 기능이 쇠퇴하는 현상이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노쇠는요, 늙어서 쇠약하고 기운이 별로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전적 정의를 들으시면 좀 차이가 이해가 되시나요? 어쨌든 이게 뭐 늙어간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알겠는데요. 그 둘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나이 먹고 이제 늙어간다는 게. 좀 아리까리해요. 예, 아리까리. 아리까리. 표정 보니까 다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딱 알 수 있게 인형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이쪽 분은 노화고요. 네네. 이쪽 분은 노쇠예요. 아니, 표정을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봤을 네. 때는 전체적으로 비슷하신 것 같은데 네. 조금 이제 그 노쇠 쪽 분이 그러게. 좀 많이 이렇게 좀 힘이 없어 보여요. 힘이 없어 힘들어 보이고 좀 보이시다. 아파 보이고. 네. 그러게요. 더 아파 보여요. 노화는 말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과정 중에 내 몸이 약해지고 있는 거. 그냥 내가 늙고 있는 거. 근데 이분은 이렇게 아파 보이진 않잖아요. 네. 표정만 봐도 되게 좋아요. 그냥 늙고 있는 상태, 자연스럽게. 노쇠는 그러면 이 노화에다가 더해가지고 질병에 가까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이게 질병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더 위약해져 있고 마치 질병과 같은 질병처럼 관리를 해야 하는 상태가 바로 이 노쇠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노화 현상이 찾아오더라도 그게 이제 노쇠하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어느 정도 하면 네. 노쇠가 아니고 노화 정도다.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보통 주름이 좀 있고 흰머리가 있거나 혹은 약간 근육량이 줄어든 모습들을 상상들을 하시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고요. 노화 현상은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체라면 누구나 겪는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근데 이제 노쇠라는 것은요. 일단은 이 신체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이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이 신체 기능이 정상 수준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질병으로 간주할 수 있는 거죠. 네.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노쇠 현상을 겪는 분들이 꽤 많은가요? 어느 정도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2025년이면 국민 5명 중에 1명이 65세인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노쇠를 국가 차원에서 저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고령 인구의 노쇠 유병률은요, 이미 2017년도에 8.3%에 이르렀고요. 2020년에는 10.8%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중 남녀의 비율을 따져봤더니 여자가 14.2%로 7.4%인 남자보다 2배 이상 노쇠 유병률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여자들이 뭐 남자나 여자나 나이 들고 뭐 늙는 건 똑같은 건데. 근데 여자들이 더 오래 살잖아. 오. 근데 노쇠는 그게 네. 좀 신기하네요. 거기에는 이제 사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요. 사실 대표적인 이유를 꼽자고 하면 근육량의 차이입니다. 이게 근육량이 현저하게 좀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근육은 노화에 따라서 사실 근육이 줄어들기 마련인데요. 근육은 40대 이후부터 한 매년 1%에서 2% 정도씩 줄어들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80대가 되면 이 30대의 절반 수준까지 근육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는 이 근육을 사수하기 위해서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죠. 우리나라가 머지않아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러면 노쇠 인구도 더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이후인 2050년 노쇠 인구는 약 215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한 문제는 국내 노쇠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과 함께 아직 노쇠는 아니지만 노쇠의 위험을 안고 있는 전 노쇠 인구 또한 늘고 있다는 건데요. 이미 2019년도에 전 노쇠 인구가 389만여 명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노쇠는 언제부터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내가 노쇠인지를 아는 게 먼저잖아요. 네, 그렇죠. 아마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많이 사실 나도 노쇠인가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쇠를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준비해 봤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내가 몇 개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최근 1년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 현재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정기적으로 4가지 이상의 약을 먹는다. 최근 1년간 옷이 헐렁해질 정도로 체중이 줄었다. 최근 한 달 동안 우울하거나 슬픈 적이 있었다. 최근 한 달 동안 대소변을 못 가린 적이 있었다. 일어나는데 그리고 걷는데 10초 이상 걷는다. 그리고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눈이 잘 안 보인다. 네, 총 8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서 몇 개가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실까요? 예인 씨는 하나도 네. 없을 거고. 가장 젊은이인 저는 네. 하나도 없네요. 저는 저도 지금 하나는 현재 하나. 저도 하나는 있어요. 찬우 박사님 2개? 저도 2개. 2.5개. 아, 여기 2.5개. 2.5개는 뭐예요? 뭐뭐 체크? 제가 헐렁할 정도로 체중은 안 줄고 조금 체중 줄었거든요. 그거 조절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2개네요. 네. 네, 두 저희가 개 보통 정도. 일반적으로 5개 이상이 되게 되면 이제 노쇠이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다행히도 지금 이제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노쇠에 빠진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미리미리 근데 관리는 하실 필요가 있죠. 사실 이 노쇠에 대해서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실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나라에서는 대부분 이게 문제인데요. 특히 이제 일본의 후생 노동성의 연구에 따르면요. 85세 이상 노인에서 장애의 원인 1위로 꼽히는 게 바로 노쇠라고 합니다. 그 수치를 살펴봤더니 85세에서 89세 사이에서는 이제 24.9% 그리고 90세 이상에서는 43.6%로 이 뇌졸중이나 치매보다 더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노쇠는 이 사망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데요. 이 전 노쇠 상태와 이 노쇠 상태의 3년 후에 사망률을 보게 되면요. 정상 노인에 비해서 각각 38%, 78%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쇠한 노인의 이 향후 치매 발병 위험도 높다고 하죠. 노쇠 얘기를 하니까요. 이 몸에 좀 어느 정도 근육이 딱 있어서 몸이 고추 서야 이게 아까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척추나 이렇게 근육이 좀 보강이 돼야 될 것 같다 싶은데 나이가 들수록 내 근육을 지키는 것도 어렵고 근육을 만드는 건 사실 더 어려워. 운동한다고 팍팍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근육량이 팍팍 절대 늘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근육량이 떨어지면 이렇게 몸이 굽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로 인해서 당뇨병, 뭐 고지혈증,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 또한 2배 이상 높아지게 되고요. 우리 몸의 열 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이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서 우리 몸속 최전방 수비수인 NK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암 발생률 또한 높아지게 되니까 근육을 사수해 주셔야 됩니다. 근육을 사수하면 노쇠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노화를 늦출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례 하나 보고 올게요. 이분도 건강하게 늙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라고 그래요. 생활을 한번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온 것은 동네의 한 미용실. 혹시 오늘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건가요? 흰머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염색을 꼭 해야 돼요. 흰머리 나면은 조금 좀 그렇죠. 얼마나 초라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고 그러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노력한다는 김금래 씨. 너무 이쁘다. 나는 이곳이 나의 힐링 장소예요.
여기서 나갈 때는 기분이 막 업돼가지고 오늘은 집에 그냥 들어가기가 싫어요. 금예신 요즘 부쩍 건강의 중요성을 실감한다는데요. 안 되니까 이게 한번 감기가 돼. 비염이 있잖아. 비염에 비염 그거 안 알아본 사람은 아침마다 이러면 콧물 재채기에 아주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 6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부터 몸 곳곳에 갑작스런 변화가 찾아왔다고요. 비염 있으시고 또 뭐 다른 질환은 없으세요? 감기 한번 걸리면은 잘 낫질 않아요. 이게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지 막 가려움증, 이런 관절 질환, 척추 질환 뭐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고민은 금례 씨뿐만이 아닙니다. 어쨌든 잠을 못 잔다는 손님들도 많이 계세요. 나 같은 경우도 잠을 자면은 이 하루가 편한데 그렇지 않으면 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서 그래서 그냥 정말로 약이라도 먹고 이렇게 푹 자는 게 나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들 때가 많아요.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자는 마음으로 걷기 운동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2년째. 꾸준하게 운동을 해온 덕분일까요? 체력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낀다 하네요. 이렇게 운동하세요? 네, 거의 매일 나와서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거든요. 우리 나이 때는 거의 이제 근육이 약하다 보니까 근육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걷기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가 왕복거리 아마 1시간 10분? 예, 그 정도인데요. 예, 딱 좋아요, 운동하니까. 이렇게 걷다 보면 어느새 추위도 잊는다네요. 몸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거를 느끼면서 일단은 집에 들어가서 한번 샤워하고 한번 하고 나면은 내가 이렇게 건강해진 느낌? 다리 근육도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예, 그래요.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금례 씨. 그리고는 곧장 주방으로 향하는데요. 시원하게 물 한 잔 마시려는 건가 싶었는데. 뭐 드시는 거예요? 산양류 단백질인데요. 음식으로도 챙겨 먹을 수가 있지만 간편하게 먹을 수가 있어서 늘 챙겨 먹고 있어요.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꾸준히 먹고 있다는 산양류 단백질. 간편한 방법으로 든든하게 속도 채우고 건강도 지킬 수 있어 일석이조락하네요. 뿐만 아니라 금례 씨는 매일 먹는 밥상에서도 건강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특히나 시금치도 단골 식재료라고 하네요. 단백질 위주의 요리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두부하고 시금치, 대파하고 샀는데요. 이 시금치는 식물성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하나 구입했어요. 저렴하면서도 영양은 만점인 고소한 두부에 달걀까지 정말 근육 건강 지키기에 진심인 금례 씨. 사고들도 많이 나잖아요. 넘어졌다 하면 이거는 진짜 완전 큰 사고야, 큰 사고. 파는 송송 썰어서 준비해주고요. 물이 끓으면 시금치는 아주 살짝만 데쳐서 건져줍니다. 단백질과 비타민이 많은 건데 너무나 많이 하면은 이게 좀 비타민도 파괴되고 하거든요. 시금치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는데 어떤 요리를 만드는 걸까요? 그런데 갑자기 두부를 통째로 프라이팬에 넣더니 사정없이 으깨주는데요. 어떤 요리가 탄생할지 궁금해집니다. 두부가 고슬고슬하게 볶아졌다면 기름과 파를 넣어 한 번 더 달달 볶아줍니다. 밥을 넣고 그다음에 밥하고 두부하고 여기서 같이 그런 다음 밥과 달걀을 넣어 한 번 더 볶아주면 간단하면서도 영양
만점 밥상이 뚝딱 만들어지는데요. 우와, 맛있겠는데 아주 맛있겠어. 마지막으로 잘라둔 시금치를 넣고 골고루 섞이도록 볶아주면 든든하면서도 영양 만점인 건강한 식단이 완성됐습니다. 부드러운 두부가 듬뿍 들어가 소화도 훨씬 더 잘 된다네요. 너무 담백하고 부드럽고 너무 진짜 좋네요. 맛있어요. 운동과 건강한 음식으로 중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금례 씨. 너무 맛있어. 금례 씨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앞으로도 열심히 건강 관리를 잘해서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100세면은 앞으로 한 30년 건강하게 자식들한테 의지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게 제 바람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 금례 씨의 행복한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와, 뭐 드시는 것만 봐도 얼마나 건강하게 살고 계신지 느껴지는데, 근데 또 저희가 질 수 없잖아요. 네. 우리 행복진료실 선생님들께 건강한 노화를 막기 위해 노쇠를 막을 비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처방전 들어갑니다. 네. 서동주 모사원 선생님이 또 연합군이 됐어요. 오래된 신종병 노쇠 예방법입니다. 예방법. 네, 지금 우리나라 사실 노인 절반이 이 노쇠 위험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노쇠는 이제 흔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노쇠는 뭐 암이나 심혈관 질환 못지않게 중증 질환 이만큼 사실 심각한 질병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하지만 노쇠라는 것이 뭐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죠. 사실 노화와 함께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겪어온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노쇠를 이렇게 오래된 신종병이라고도 여기고요. 앞으로 노쇠와의 긴 싸움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죠. 그만큼 노쇠가 노년의 이제 삶의 질과 건강을 좌우하는 만큼 그만큼 이에 대해서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쇠를 막는 예방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노쇠를 막는 예방법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입니다. 노쇠 예방법 어떤 게 있을지. 편안한 삶을 버려라. 버려라? 네.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편하게 살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가 진료비도 먼저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사실 되게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요. 오늘 내가 이렇게 의관 정제까지 하고 나와갖고서는 우리 노인분들에게 편안한 삶을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해갖고 이게 오해의 소지가 약간 있지만 일단은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게요. 이 노쇠 예방을 위해서는 사실 저 편안한 삶을 버려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냐면 흔히 우리가 대중교통에서 버스나 지하철 타고 있을 때 내가 앉아 있는데 이 노인분이 앞에 계신다 하면은 의뢰 우리가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게 상당히 맞는 건데 유교 사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맞는 건데 이게 오히려 우리가 그분들을 더 노쇠하게 만드는 방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서서 좀 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렇다고 해서 내가 이런 말 했다고 막 혼날 수도 있어요. 내가 좀 이따가 이제 병원 가면 원장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절대 그게 아니고 노쇠 예방을 위해서는 너무 편안한 삶은 버려라. 그렇다고 우리가 꼭 예의 없이 뭘 막 하라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르신이 앞에 계시면 일단은 양보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또 어르신께서 됐다 나는 운동하는 거다 너 앉아라. 이렇게 하면 서로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또 한 가지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에스컬레이터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높으면 당연히 에스컬레이터를 이용을 하셔야겠지만 웬만큼 좀 보이는 정도 한 20개 정도? 이 정도면은 좀 평소에 이렇게 걷는 게 계단을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관절이 안 좋은 분들도 그러니까요. 있고 살이 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똑같이 아마 혼날 거예요. 나 무릎 안 좋은데 왜 걸으라고 그러는 거야 이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너무 무리하라는 건 아니고요. 약간의 이제 불편함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불편함 속에서도 즐거움이 가미된 불편함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노쇠를 막기 위해서 최적의 예방법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기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너무 힘들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즐거움이 그 불편함 속에서 묻어난다고 그러면 충분히 내가 그 정도 생활 속에서 운동을 하면서 근육량을 지킬 수 있고 노쇠를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반려견도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저희 집 강아지는 막 제가 끌려가서 더 다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노쇠 예방법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 사람과 어울려라.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진짜 그 젊었을 때보다 현저하게 사람과 어울릴 일이 줄어들죠. 그리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또 피하기도 하고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전에 봤던 뉴스 인터뷰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루 종일 목적지도 없이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노인분들이 계셔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지하철을 타십니까? 그러니까 사람 보고 싶어가지고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사람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노인분들이 조금 더 외로움을 좀 많이 느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노쇠 예방 관리를 위해서는 굉장히 다각도의 관리가 필요한데요. 뭐 의학적인 관리는 기본적이겠지만 뭐 영양이나 운동 그리고 사회관계적인 측면도 사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폴락 박사가 65세 이상 이 미국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 전 노쇠인의 정상 회복을 돕는 요인에 대해서 이 연구를 해봤다고 합니다. 이때 다른 것들은 대부분 건강과 관련된 요소였는데요.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뭐 배우자나 친구 등과의 이 교류를 하는 것이 이 노쇠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노년에는 특히나 혼자 계시지 마시고 주변에 이제 뭐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이제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이 사회환경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이 노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 그 각 지역별로 있는 사회복지관, 뭐 노인복지관 뭐 이런 곳이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많이들 계시니까 어울리고 이러는데 끝까지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마련이 되는 거 이거 참 중요하죠.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울리고 대화를 많이 하면 젊어진다 그러잖아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노쇠 예방법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을 사서 하라. 나왔네, 근육.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왔는데요. 이 노쇠는 사실은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면 예방도 치료도 할 수 있는데요. 이미 노쇠해졌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관리가 더 잘 하셔야 되고 이 요인들을 잘 개선을 하게 되면 교정을 해주시게 되면 다시 노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요. 실제로 노쇠 노인 966명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해봤는데요. 이때 영양 섭취나 운동 등을 통해서 이게 교정을 해봤을 때 이 31.9%가 전 노쇠 단계로 사실 바뀌었고요. 7%는 건강한 단계로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쇠 상태였는 대로 영양 관리 잘 해주고 또 몸을 좀 움직여서 운동도 좀 해주고 이러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영양적인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 제가 이제 진료를 보면서 되게 이제 근육이 없어서 어머님들한테 물어보면 어머니 오늘 뭐 먹었어요? 물어보면은 아 뭐 챙겨줄 사람도 없는데 대충 먹었어 뭐 하면서 물에 밥 말아 먹었어 국에 밥 말아 먹었어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먹더라도 우리가 사실 단백질 위주로 많이 먹어줘야지 근육을 지킬 수가 있는 건데 항상 어머님들이 먹는 것에 보면은 단백질은 잘 없습니다. 또 우리 어머니 고기 좀 챙겨 드셔야 돼, 계란 좀 많이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나 고지혈증이 있어서 뭐 동맥경화에 걸릴까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고기 먹고 이런 뭐 기름진 음식 먹어가지고 동맥경화에 걸리는데 기간이 한 20년에서 30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근데 내가 고기 안 먹어가지고 근육 빠지는 속도는 매일매일 데일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년 후에 뭐 동맥경화 걸릴까봐 지금 당장 고기를 안 먹는다? 사실 이건 좀 맞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좀 잘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머님들이 이제 삼킨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노화 현상으로 인해서 식도 기능이 약해지고 이쪽 판막이 잘 이동을 하지는 못하면서 뭘 삼킨 장애가 있거나 한 사람들은 특수 뭐 단백질, 분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챙겨 드신다거나 귀리나 견과류를 두유에 타서 먹는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이용해서 단백질을 꾸준하게 잘 챙겨 주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고요. 그 양이 얼만큼이냐? 내 체중에 곱하기 1.2. 그러니까 내가 70kg라고 그러면 하루에 한 84g 정도를 한 번에 먹는 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한 30g씩 나눠서 먹어주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쇠 예방법 두 분 선생님이 제안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네. 따로 또 갑니다. 서동주 선생님은 의자로 틈틈이가 뭐예요? 의자로 틈틈이. 네, 의자로 틈틈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사실 운동인데요. 특히나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오시면 진료 중에서도 항상 강조드리는 게 운동 더더욱이나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나이가 들게 되면 근육이 빠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기력도 없어지고 보행속도 느려지고 뭐 사실 악력도 떨어지는 등 사실 이게 이제 사실 전 노쇠 단계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사실 더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증상을 당연한 노화 증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방치하시게 되면 나중에 사실 낙상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여러 가지 사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관리가 필요한 거죠. 네, 아니 근데 운동해야 되는 건 아는데 운동하러 나가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듭니다. 이걸 어떻게 매일 하죠?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제 제가 이제 노년 분들한테 근력을 키워라, 운동을 해라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모르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뭐 가장 좋은 게 사실 이제 뭐 스쿼시나 혹은 이렇게 우리 조금 무게를 이용한 이제 근력 운동들이 좋겠지만요. 하지만 사실 중심 잡기 힘들거나 무거운 무게를 못 드는 고령자에게는 조금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운동이 있는데요. 바로 의자를 이용해서 하는 근력 운동입니다. 그냥 가볍게 TV 보시면서 사실 의자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시면 되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 박사님, 임주리 씨 나와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보시죠. 네, 나가보시죠. 야, 이것도 뭐 의자를 막 이렇게 들라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너무 무리한 운동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일단은 의자 이쁘게 생겼네. 의자 예쁘게 생겼죠. 네네. 보니까 이게 운동보다는 앉고 싶어요, 여기. 네, 여기 앉으시면 안 되고요. 제가 사실 이제 근력 운동을 말씀드리면 무슨 운동을 해야 될지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제 의자는 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처음 운동을 좀 시작할 때 조금 이제 중심 잡기나 이런 것들, 자세 잡기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약간 교정, 잡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네요. 제가 오늘은 상체랑 하체 운동을 각각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하체 운동. 하체가 사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하체 운동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의자에 손을 짚으시고요. 네. 짚으시고 균형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다리는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신 상태에서요. 다리를 오른쪽 다리부터 옆으로 쭉 벌릴게요. 이렇게? 네, 옆으로 쭉 벌려주시고요. 이렇게 허벅지 안쪽 근육이. 네, 10회에서 15회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허벅지 안쪽 근육 중요해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사실 엉덩이 바깥쪽이랑 옆구리 쪽도 같이 자극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서 엉덩이 근육이 좀 빠지고 하면서 균형 잡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운동된다. 네, 반대쪽도 해볼까요? 이거 한쪽에 몇 번씩이라고 했죠? 네, 10회에서 15회씩 15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세트는 한 3세트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ong덩이 쪽을 점점 사실 더 자극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지 균형도 잘 잡으시고 낙상 사고도 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하실 때 꾸부정한 자세로 하시면 안 되고 허리는 곧게 펴서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균형을 잡고 하셔야 됩니다. 야, 아이고 제법 힘들어요, 이게, 진짜. 이게 의자가 없으면은 네네. 저 균형을 못 잡을 것 같아요. 그쵸?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의자가 너무 낮으면 꾸부정한 자세가 안 좋아서 이게 들고 하니까 괜찮아요. 네, 그래도 조금 이제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약간 해주시고요. 난 조금 이제 들고 이게 못하겠- 익숙해졌다 하시면 뭐 옆에 약간 탄력 밴드 같은 것들 한쪽 반대쪽에 끼우시고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야.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운동을 좀 알려드릴 텐데요. 두 번째 운동은 똑같은 자세로 하는데 우리가 제2의 심장이 어디죠?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데 종아리를 자극하는 운동을 좀 해볼 건데요. 이 자세에서 바로 발 뒤꿈치를 들어줄 거예요. 쭉 들어주시고 여기 선생님 여기 돌아서 하시죠, 이렇게 우리. 돌아서 뒤에서 안 할까요? 보이실 것 같아요. 어머니. 옆으로. 돌아서 할까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똑같이 해서. 그래서 아마 이게 조금 높은 의자를 이용하시면 균형 잡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수축할 수 있는 만큼 수축을 쭉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차 박사님은 연출감이 있어. 자기가만 밴드 안 보이실까 봐. 네. 이것도 똑같이 10회에서 15회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야, 이게 저도 이거 막 근육이 땡겨요, 지금. 그렇죠. 종아리가 안 좀 땡길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드실수록 다리 쪽 근육이 약해지면서 하체 쪽에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되거든요. 이러면서 조금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리에 혈액순환을 조금 해줄 수 있도록 근육도 자극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종아리를 자극해 주는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체 운동을 했다라고 하면요. 이제 다시 바로 해서
상체 운동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체. 네, 상체 운동은 앉아서 앉아서 해보도록 할게요. 앉아서 할 건데요. 네, 첫 번째 운동은 저희가 편하다 그런데. 너무 의자는 앉는 게 좋아. 의자는 사실 앉으려고 있긴 하지만 의자는 사실 이제 상체 운동 중에서 이제 팔 운동을 좀 할 건데요. 팔 운동에 이제 이두 운동을 좀 할게요. 지금은 이제 가볍게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팔을 하늘로, 손바닥을 하늘로 보이게 한 다음에 주먹을 가볍게 쥔 다음에 이 안쪽으로 끌어당겨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끌어당기면 되죠. 끌어당기면서 자극을 좀 주고요. 이게 너무 사실 가볍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가볍게 이제 물병 같은 것들, 페트병 한 500cc 정도, 혹은 이제 이것도 탄력 밴드를 뭐 다리, 발바닥에 딱 지지를 하고 하셔도 되고요. 의자에 걸어놓고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것도 10회에서 15회 정도, 한 3세트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서 간단한데 운동이 되는 느낌. 네, 그렇죠. 그러니까 TV 보면서 틈틈이 해주시면 되세요. 틈틈이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운동을 좀 알려드릴 텐데요. 마지막 운동은 조금 이제 자세 잡기가 힘드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삼두 운동 아시죠? 삼두 운동을 좀 할 건데요. 약간 엉덩이를 의자에 걸친다고 생각하세요. 걸친다고 생각하시고요. 이제 자세 자체는 이제 팔을 팔걸이에 지지하시고 엉덩이 살짝 뺀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그거 힘들 텐데. 이거 어려워. 내려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게 처음에 조금 어렵다고 하시면 엉덩이를 약간 터치한다고 생각하시고 엉덩이를 이렇게 하시면서 자극을 좀 주시다가 내가 좀 익숙해졌다라고 하면 엉덩이를 살짝 빼서 더 자극을 좀. 이거 팔 근육은 굉장히 도움 되겠다. 그렇죠. 근데 임수리 씨 굉장히 잘하세요. 네. 근육량이 아직 살아있는. 안정적이세요, 자세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하시는데요, 지금. 그러게요. 그래 앉는 게 편해요. 네.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의자를 이용해서 가볍게 사실 근력 운동을 할 수 있기 간단하면서 되게 때문에 좋다. 네, 오늘 배우신 거 한번 집에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자주 하면 좋을까요, 이거? 사실 주 한 3회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된다고 하면 주 5회 정도 해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날마다 하고 싶은데 이거. 네, 매일 해주셔도 좋습니다. 매일 해주시면 좋고요. 네네. 운동 강도를 처음에는 이렇게 가볍게 하시다가 나중에는 의자도 빼시고 탄력 밴드를 이용하시든지 약간 무게를 가벼운 아령을 이용하시든지 이러면서 운동 강도를 차츰차츰 높여가시면 그만큼 이제 사실 근육을 사수할 수 있겠죠. 예. 네. 잘 배워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살짝 그 물통 하나 살짝 들어봤거든요. 근데도 느낌이 확 달라져요. 제일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그럼 TV 보시면서 의자에서 하는 거니까 꾸준히 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모사원 선생님인데 맑은 머리, 도는 군침. 이거 뭡니까? 군침? 도는 군침까지. 네. 오늘 저희가 노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노화와 노쇠는 한의학에서는 허로와 허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둘 다 일단 허한 건 뭔지를 아시잖아요. 빌허자를 써서 일단 내 몸이 뭔가 에너지가 많이 방출이 된 상태, 기력이 많이 허해져 있는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허로는 그 기력이 떨어지고 그냥 피로한 상태. 허손은 내가 기력이 떨어지고 몸이 어딘가에 손상이 온 상태. 그러니까 노화와 노쇠랑 똑같은 겁니다. 네, 허손 하면은 근데 우리 예전에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임금님 중에 허손으로 고생하신 분이 있어요. 사실 이분은 온갖 병은 다 있습니다. 실록을 찾을 때 우리가 뭔가 찾을 때요. 다른 사람 다 찾을 필요 없어요. 이분만 찾으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바로 세종대왕님이세요. 세종대왕 맞아요. 세종대왕님은 뭐 우리가 흔히 현대에서 말하는 당뇨에 포괄이나 이런 거에 걸려 있다고도 많이 말씀이 나와 있지만 실록에 보면 허손으로 말년에 엄청 고생을 했다라는 기록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또 이분이 우리에게 많은 처방을 선사해 주시기도 했어요. 고치기 위해서 당시에 어이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 덕분에 우리가 사실 엄청나게 많은 덕을 보고 있기도 합니다. 노쇠는 정말 왕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러니까 소갈병을 앓으셨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노쇠로 인해 고생하신지는 몰랐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저기 맑은 머리 도는 군침이잖아요. 아까 우리 서동주 원장님은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근육을 사수해야 되고 그 근육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잘 먹고 방금 우리 서동주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자를 이용한 운동을 매일 실천해 주시는 건데
우리 어머님들 보고 또 밥 잘 먹으라고 그러면 밥 먹기만 하면 머리가 아파, 배가 고프지 않아, 여기가 막힌 것 같아. 별의별 핑계를 다 대면서 안 먹으려고들 하세요. 근데 그중에서도 가장 치료가 어렵고 어머님들이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 머리 쪽. 머리가 맑지 못하다, 머리가 무겁다, 뭐만 먹으면 이쪽이 막 아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때 이 머리를 맑게 해줄 수 있는 제가 현재도 처방을 하고 있는 혈자리 치료법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머리가 좀 맑지 않고 밥맛도 없다,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네요. 밥맛은 모르겠는데 나도 머리가 요즘에 맑지가 않아요. 맑지 않아요? 네, 좀 뿌예. 네, 그러니까 50대만 넘어가기 시작하면 다들 그 뿌옇단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게 혹시 또 나 치매 아니야? 아니면은 나 이러다가 뭐 심한 병 걸리는 거 아니야? 또 조금이라도 아프면 혈관에 문제 생긴 거 아니야? 하면서 진단하기 바쁜데요. 막 가서 계속 뭐 찍기만 하잖아요. 네. 찍기 전에 일단은 요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좀 들고 나온 게 무섭기는 해요. 침을 놓을 건데 오늘 제가 준비한 건 황두침입니다. 황두침인 이유는 위에 보면 이렇게 금색으로 머리가 금색으로 되어 있어서 황두침이라고 그러고요. 예전 우리 조선시대에 실제 사용하던 침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커요, 선생님? 그 당시에는 배침인가 봐. 네, 재련하는 방법이 그렇게 진짜 대장장이가 망치로 두들겨서 침을 다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처럼 얇은 침이 나오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침을 놓다 보니까 아플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침에 대한 공포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현대에는요 이제 기계가 뽑아냈거든요. 엄청 얇습니다.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그 멸균 처리돼서 이렇게 딱 뜯어진 그렇죠. 거죠? 이젠 다 일회용입니다. 멸균 처리가 돼서 한 번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카메라에도 아마 잘 안 보일 거예요. 이렇게 진짜 차이가 똑같은 사이즈거든요. 네. 어머님들 보면 대바늘 하고 그냥 조그만 바늘 그렇죠. 그 차이예요. 옛날엔 두들겨서 만들었으니까. 검이 펜싱칼이 된 거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얇은 침으로 놓고 있어서 그렇게 아프지는 않은데 일단 백회 자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디냐면 이 귀를 양쪽으로 이렇게 연결한 선과 코에서부터 올라가는 수직으로 올라간 선이 만나는 그 자리, 그 세 개의 선이 만나는 그 자리가 백회입니다. 이 인형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귀 처음에서부터 올라오는 자리, 그리고 코끝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자리, 이 자리가 바로 백회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자리고요. 이 백회에다가 침을 하나 꽂아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침을 하는 겁니다. 좀 무섭긴 한데. 그리고 백회는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기운을 받는 자리라고 그랬어요. 머리가 아프거나 머리가 맑지 못하거나 어떤 병이든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잘 낫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시술을 하는 자리가 바로 이 백회열입니다. 하늘의 기운을 받고 몸을 한번 뚫어주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리고 침하면 사실 예전에 아시안 게임일 때 이 침을 꽂고 시합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그게 가능해요? 네, 가능한 경기가 있어요. 바둑. 맞아요. 바둑 기사님들이 2010년도 우리 아시안 게임 할 때 단체전 할 때 모두 여기 이 백회의 자리에다가 침을 꽂고 정신을 맑게 그리고 또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침을 이용해서 이렇게 시합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백회 자리 하나가 아니고요. 백회 주위로 백회를 지키는 신들이 있습니다. 요 혈자리 이름조차 사신총이라고 해요. 백회 중요한 자리니까 마치 우리 절에 들어갈 때 사대천왕에 지키고 있는 것처럼 사신총이 있습니다. 자, 양 옆으로 한치 떨어진 자리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침 5개만 있으면 두경부 질환은 웬만해서는 다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신총까지 같이 시술을 하게 되면 머리에 있는 웬만한 질병은 이렇게 해서 다 치료할 수 있어요. 특히 머리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우리 MC님 말씀처럼 뿌옇거나 무겁거나 할 때는 백회와 이 사신총을 이용해가지고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사실 침 맞는 게 다 무서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침 맞지 않고요. 우리 간단하게 꽃을 이용해서 이걸로 그 자리들을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해주시면 돼요.
좀 맑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장인어른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런 식으로 톡톡톡톡. 시원해. 세지 않게, 너무 세게 하면 되지 않고요. 오. 이런 식으로 톡톡톡톡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머리는 맑아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는 군침이 돌라고 그러면 소화 기능이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 더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분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원을 해주셨어요. 그럼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사실 이 복직근의 경직도입니다. 만졌을 때 사실 근육은 땅땅하기만 하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유연해야 돼요. 만졌을 때 특히 딱딱해갖고 손가락이 안 들어갈 정도로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마사지를 해주면 서서히 복직근이 풀리면서 소화 기능이 좋아지는 자리가 있는데요. 바로 중환혈입니다. 우리 체했을 때 가장 많이 침 맞는 자리이기도 하고 꼭꼭 눌러서 풀어주는 자리인데 잡는 방법은요. 배꼽하고 이 흉골이 있어요. 이 흉골하고 이은 선에서 딱 중간. 네, 딱 중간. 요 자리가 중환혈이 되겠습니다. 이 중환혈에다가 핫팩을 올려놓고 마사지를 해주셔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꾹꾹꾹꾹 눌러주셔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소화 기능이 좋아지면서 군침이 당연히 돌 수밖에 없겠죠. 네. 벌써 나. 이렇게 간단하게 지압으로만 소화 기능도 좋게 하고 군침이 돌게 할 수 있다. 고맙습니다. 잘 배워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순서는요. 차윤환 박사님의 산양류 단백질입니다. 네, 산양류 단백질 말 그대로 산양의 젖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산양류 그러면은 유명한 역사적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인도의 간디 선생님인데요. 이분은 이 단식을 이용한 무저항주의 독립운동을 한 운동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단식을 오래 하고 나면은요, 바로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나요. 이럴 경우에는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가 높은 음식을 먹어줘야 되는데 이때 애용해서 먹었던 것이 바로 산양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산양류 단백질은 이 중에서 이제 단백질만 뽑아낸 건데 우리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근육과 연관성이 높은 것은 바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산양류 단백질은 이런 필수 아미노산, 음식을 통해서 먹어야 되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학 저널에서는요, 산양류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으면서 소화 흡수가 매우 잘 되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음식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가장 완벽한 음식.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을까 싶은데. 근데 우유 같은 거 임지리 씨는 소화되세요? 네? 우유 같은 거 소화되세요? 우유도 먹는데요. 우유가 그렇게 나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산양류 단백질은 너무 좋을 거예요. 이게 우유랑 좀 다른 건가요? 그렇지. 이게 분유 타먹는 거하고 비슷한데 네네.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네, 산양류는 우선 사실 하루 이 생산량이 전 세계 원유량의 2.4%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적은 양이고요. 하지만 이제 100g당 단백질을 함유량을 따져봤을 때는요, 이 우유에는 3.2g 그리고 이 모유에는 1.2g이 들어있는 반면에요, 이 산양류에는 3.6g으로 굉장히 좀 단백질 함량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고기 같은 거 소화가 잘 안 돼서 더부룩하고 이럴 텐데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단백질 참 비싸거든요. 요거 올바르게 섭취하시는 게 중요한데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화면을 준비했거든요. 먼저 화면을 보도록 하시죠. 자, 화면을 보시면요. A씨는 똑같이 60대인데 A씨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끼로 나눠서 30g씩을 섭취해서 총 90g의 단백질을 섭취했습니다. 자, B씨는요. 아침은 넘어가시고요. 점심과 저녁인데 점심에도 단백질 섭취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흔히 몰빵이라 그러죠. 예, 90g의 단백질을 저녁에만 맛있게 드셨습니다. 자, 이렇게 섭취했을 때 A씨하고 B씨 중에 누가 좀 적절하게 단백질을 섭취했는지 앞에 있는 그 판을 토대로 해서 설명해 주시죠. 보여주시죠. 자, A일까요, B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B 그리고 A. 그리고 중간. 아니, 두 분 다 잘 드셨잖아요, 단백질. 그럼 된 거 아닌가요? 중간인 것 같아요. 뭐 그러게요. 근데 우리도 왜 고기 먹을 때는 이제 허리띠 풀고 먹는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B 씨가 저녁에 몰빵해서 먹느니 이게 따로따로
먹어요. 돌려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골고루 먹어야지 잘하고 몰아 먹는다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어머님들이 이미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켜주셨잖아요. 골고루 먹어야 된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눠 먹는 A씨가 더 적절하게 드시는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루에 먹는 단백질을 많이 먹거나 한꺼번에 먹을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화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화 흡수가 될 수 있는 적정량을 매일 먹는 게 중요한데요. 실제로 한 실험에서 단백질을 매끼 30g씩을 섭취하게 한 그룹하고 한 끼 저녁에만 단백질을 90g 한꺼번에 먹은 그룹하고를 비교했더니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그 소화 흡수율이 A, 즉 나눠서 먹은 쪽이 25%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근육 성장을 위해서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한계가 있고 소화 흡수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일 적정량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 맛은 어떨지 지금 앞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산양류 단백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 향부터가 아니 고소해요. 맛있어. 맛. 그러면서 전 약간 단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끝맛은 좀 달달한 것 같고. 임주리 씨는 어떠세요, 맛이? 괜찮으세요? 우유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저는 이제 우유 같은 거는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당 트러블도 나고요. 네. 근데 아예 못 드시는 분도 있어요. 내 주위에. 근데 이제 같은 동물의 젖인데 어째서 산양류 속 단백질은 또 그렇게 소화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드럽죠. 이제 효능을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양류 단백질의 효능입니다. 자, 첫 번째 확인해 보시면 소화가 잘 된다. 방금 임주리 씨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임주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유를 먹고 속이 불편해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한국인 75%가 우유 속 유당을 소화하기 어려워 속이 불편해지는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다고도 하고요. 그 이유는 우유에 많이 들어있는 알파 S1 카제인 단백질 때문인데요. 알파 S1 카제인은 위산에 응고가 되기 쉬운 특성이 있어서 섭취 후 위에서 응고가 되기 때문에 더부룩함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양류에는 소화를 방해하는 알파 S1 카제인보다 모유의 주요 단백질 성분이기도 한 베타 카제인 성분이 많아서 소화 및 흡수가 잘 됩니다. 예. 뭐 알파 S1 카제인, 베타 카제인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 갖고 제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 한쪽은 우유, 한쪽은 산양류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까스에 위산과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식초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더니 벌써 보시는 것처럼 우유 쪽에는 저렇게 응고가 돼서 굳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산양류 쪽에는 응고들이 없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위산과 만난 우유들은 응고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소화가 덜 되는 특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응고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알파 S1 카제인의 함량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데 산양류는 응고가 잘 되는 알파 S1 카제인은 적고 소화가 잘 되는 베타 카제인이 많기 때문에 드시면 소화가 좀 더 쉬운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어서 산양류 단백질의 효능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체지방을 줄인다. 이거는 제가 꼭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말인데요. 이 산양류 속에 들어있는 이 풍부한 CLA, 이 공액 리놀렌산 성분 때문인데요. 이 CLA 성분은 이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식약처에서도 인정을 받은 기능성 원료이기도 합니다. 이 CLA는 지방 대사에 관여를 하게 되면서 포도당이 지방세포로 변하는 걸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길이가 긴 장세 지방산 같은 경우는 대사 속도가 느려서 우리 몸에 축적돼서 살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은 이 중세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또 이 흡수율이나 대사율이 빨라서 체지방으로 축적되지 않고 이게 에너지원으로 바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지방 분해와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 효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력을 높인다. 네, 면역력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는 그 물질 중에 하나인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성분이 산양류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모유의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이 뉴클레오타이드인데요. 우리 신체의 대사를 조절하는 데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몸의 세포를 구성하고 몸의 세포의 성장과 그다음에 재생을 도와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섭취할 때 주의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식약처 인정을 받은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의 단백질 1일 섭취 권장량은 남자의 경우에는 70g, 여자의 경우에는 55g이니까 이 양을 지키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섭취 시 전문의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되도록이면 노쇠 없이 나이 들어가는 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임주리 씨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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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겨울비가 여름비처럼 오더라고요. 네, 새벽에 제가 나올 때 보니까 비가 제법 많이 오더라고요. 오늘 외출하실 때는 크고 튼튼한 우산 하나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